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일째입니다.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74명 구조자 더 이상 숫자 불어나지 않습니다. 진도 평목항은 지금 통곡의 바다입니다. 이런 물을 시신이 건져질 때마다 부모들의 눈빛은 불안합니다. 시신은 흰 천에 쌓여 보이지 않지만 부패 방지용 소독약 냄새에서 자녀의 죽음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자식의 얼굴을 확인한 뒤 터져나오는 외마디 비명. 울음을 참지 못하고 끄끄거리는 소리로 진도 앞바다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선실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상당수는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손빛이 퍼렇게 멍들었다고 합니다. 갇힌 배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벽을 긁었을까 목이 맵니다. 22일부터 나흘간, 어제부터 앞으로 사흘 남았죠. 진도 앞바다는 조류가 급격히 약해지는 소조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조석간만의 차가 현재히 줄어들고 유속도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잠잠해지는 바다가 야속하기 그지없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니 한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구조작업을 펴고 있는 군가경찰이 혼신의 힘을 발휘하기를 빕니다. 라디오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 최고위원, 엊그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교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이라도 울부짖는 가족들의 얼굴을 인간의 마음으로 들여다봤다면 그딴 소리 헛소리 못했을 겁니다. 한기호 최고위원만 그렇습니까? 새누리당 근원희 의원은 어제 제가 모두에 설명해 드렸듯이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행시하는 선동꾼으로 호도하는 허위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동꾼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실제로 실종자 가족이었고 밀양 송전탑 선동꾼이라고 했던 그 동영상도 정확하게 덧칠된 가짜임이 판명돼서 그 피해자로부터 고소받아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른바 자칭 우파들의 나름대로 내놓으라는 농객이라는 G만원이라는 인간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시체장사로 지칭하면서 박근혜에게 제2의 5.18 폭동을 대비하라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마치 기획된 업무라고 얘기하기도 했던 지만원 씨의 망발입니다. 지만원이나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라는 한기호나 그리고 새누리당 권한희 의원이나 왜 그렇게 유언비어 루머에 민감할까요? 세월호 참사는 재난대처 매뉴얼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로 정부가 전복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보도에 따르면 지지도가 70%에 육박한다고 그러면서 답은 간단한 겁니다. 박근혜의 지지도라는 게 친박 언론, 박바방송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국정원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의 정통성이 마치 종이장처럼 허약하다는 것을, 99%를 원한다고 사기 공약을 쳐서 대통령이 된 뒤에 딱 1%만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펴고 있는 탓에 서민들의 불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바로 저 인간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물리력으로 사전에 엄단, 처단, 엄벌, 처벌해야만 박근혜 정권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처럼 국가 시스템 측면에서 사고가 나면 자기 자신은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짐이 국가다라고 헛소리 내질렀던 태영왕 루이 행세를 하면서 자기 잘못은 없고 모두가 아래 것들 잘못이라고 호통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물론 그런 박근혜의 유체이탈을 좋다고 해벌레야 하는 그런 벌레들도 안쓰럽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앞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서강대 로스쿨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가 기고한 글이 대한민국 호의 앞날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선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선박사고로 조난된 사람을 즉시 구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순환구조법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에 의한 선박매물,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기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선원법 위반 5년 이하 징역의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형이 가중되어 5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선원법에는 좁은 수로를 지나는 경우와 같이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선장이 선박의 조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선장은 물살이 세기로 악명 높은 맹골 수로를 지나는 동안 초보인 3등 항해사에게 키를 맡긴 채 자리를 비웠고 선박에 위험이 생긴 때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침몰 초기에 탈출해버렸다. 이런 선장이 강력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데 이 일을 달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언론들이 선장 처벌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혹시 이 사건에 희생양을 내세우고 그 뒤에 숨고 싶은 이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선장과 승무원들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에 부합합니까? 여객선의 선령을 25년 이하로 정하고 있던 해운법을 선령을 연장할 경우 연간 200억 원의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해운 기업들의 로비를 받고 25년을 초과한 여객선도 30년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 친기업 정책을 만들어 18년 된 고물 여객선을 도입하는 토대를 마련해준 이명박 정부의 책임자, 그리고 재해방지 업무를 전담시키게 만든 소방방재청의 업무에서 사회적 재난관리 업무를 빼내 안전행정부로 옮겨 재난관리 기능을 분산시키고 컨트롤 타워 없이 혼란만 가중시킨 박근혜 정부의 책임자, 또한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사고 초기 369명이 구조됐다는 중대한 오보를 해 초기 대응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실수만 연발하다가 결국 법에도 없는 국무총리의 범정부 대책본부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책임자, 18년 된 노후 여객선을 사서 239톤을 정축하여 국내 최대급인 6,825톤, 성선 정원 921명짜리 여객선으로 개조한 것도 모자라 적재 중량의 2배가 넘는 화물을 싣고는 이 배를 월급 270만 원짜리 계약직 선장에게 맡기고 접대비는 연간 6천만 원씩 쓰면서 선원 연수비는 달랑 54만 원을 쓴 청해진 해운의 책임자, 이런 자들의 책임이 과연 그 선장 이준석보다도 더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데 그가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탈출할 경우 승객들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탈출해버린 점을 주목하는 견해다.
그렇습니다. 선장에게 부조기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한다는 그런 의견, 그게 맞다면 똑같은 논리로 1993년 서해 해리오 침몰 사건과 같은 대형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여기에 대비한 대책을 튼튼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 대비는커녕 거꾸로 안전을 위한 규제를 허물고 안전 담당 부서를 와해시키는 등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다가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 책임자들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정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사회의 각 부분에서 책임을 진 자들이 업무를 게을리하여 기관고장을 일으킨 대한민국 호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고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처방을 찾지 않으면 생태 같은 아이들을 잃는 불행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호의 선장인 대통령이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공무원들을 꾸짖고 선원들을 엄하게 벌하겠다는 엄포만 놓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대한민국 호의 앞날이 걱정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의 앞날이 불안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바로 박근혜 때문입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이번 세월호 참사 진행 추이를 보면은 참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만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위기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대통령 홍보에는 나름대로 성공을 시킨 의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은 늘 그랬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분쟁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분쟁이 발발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안녕을 기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북한의 비위를 박박 긁어대서 자기의 지지층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나건 말건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돼서 우리의 안전보장이 수준이 더 떨어지건 말건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시기였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본을 조롱하고 그리고 일본을 폄하하고 일본을 비아냥될 수 있습니다. 장사미사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국가의 이익을 항상 앞에 세워야 합니다. 아베가 망언을 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손죽을 놈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의 최고 행정 책임자입니다. 총리입니다. 박근혜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돕겠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난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워낙 지진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배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불가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존심빨 세우고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만족만 줄 수 있다면 어느 누구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입니다. 오늘 한겨레 박창식 연구기획조정실장 겸 논설위원 박창식 논설위원이 위기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홍보에는 성공했다는 한겨레신문의 칼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장,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정부의 위기 대응 실패가 참극의 배경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실패한 원인은 뭘까? 주의해야 한다. 일부 언론이 호도하는 것과 달리
역대 정부가 똑같진 않았다. 많은 생명이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지도록 두 눈 뜨고 바라봐야 하는 비극적 무능은 박근혜 정부의 특별한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실패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초대형 재난 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상황을 총지휘할 현장 사령탑을 제대로 지정하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들이 협력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정부 여러 부처의 장관과 기관장이 관련된 상황에서 역할 분담을 지정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네. 무슨 일이 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뭔가 재난에 대비하는 백악관 상황실 사진에 보면은 맨 구석탱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그 사진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대통령을 뽑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최종 책임을 질 사람으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 상황실에서 구석탱이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오바마가 한 일은 바로 실질적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과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최종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안심하고 일을 해라 라는 그 역할을 대통령은 했던 겁니다. 방금 박장식 논설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란 정부 여러 부처가 이해가 충돌되고 서로 우왕좌왕할 때 야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키는 게 바로 대통령의 업무이고 청와대의 일인 겁니다. 이게 리더십과 의사결정의 기본입니다. 언론사에서는 여러 부서 기자들로 대형 사건 취재팀을 구성할 때도 그중 한 사람을 현장 팀장으로 지명하고 다른 기자들이 그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장 팀장을 지명하는 사람이 바로 편집국장이거나 아니면 보도본부장인 겁니다. 보도본부장이나 편집국장이 현장에 나가서 취재 지휘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한을 현장 팀장에게 부여하고 위임하고 그리고 최종 책임을 편집국장이 혹은 보도본부장이 질 테니까 안심하고 취재해서 그리고 아래 팀원들을 지휘해서 취재를 하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대를 섞어서 연합작전을 펼 때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최고 통수권자 군의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이나 수상이 현장 지휘자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번 일은 육군이 지휘하시오. 이번 일은 해군이 지휘하시오. 이 역할 분담을 바로 대통령이 시켜주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이 과제를 놓친 겁니다. 대통령이 군대나 기업, 그밖의 공공조직에서 성장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많은 정부기관이 왕좌왕하는 것은 지휘체계를 일어나해주지 않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그리고 NSC를 위기관리센터로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면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박근혜 정부는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시스템에 의한 재난 대처를 못했던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사람, 대통령이 나서서 이 역할 분담을 시켜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하지 않는 게 좋을 일은 했다. 대통령은 침몰 사고 첫날 해양경찰청장한테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특공대는 며칠이 지나도록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 지시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었을까. 대통령이 잘 알기 어려운 세세한 실행 방법에 관여하고 나서면 현장에선 부담과 혼선만 늘어날 따름이다. 어떤 정부의 최고 책임자도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특공대를 투입하라는 박근혜의 지시 결국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는 특공대를 투입할 일이 아니에요. 잠수부를 투입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전문가도 아닌 어느 대통령이 그런 세세한 실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되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위신은 물론이고 정작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근혜는 정작 해야 될 업무 지정은 안 해주고 세세한 실행 방법을 지시함으로써 초기 혼선을 불러일으킨 바로 주범입니다. 박근혜는 자기가 왜 비난을 받는지 그조차 알지 못하는 멍텅구리에 불과합니다. 위기 대응은 아마추어였습니다. 하지만
홍보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솜씨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 사고대책본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한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다 뿌렸습니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실종자 가족들을 보듬어 안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행보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진도체육관에서는 세월호에서 구조될 때 쇼크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 권아목의 양이 대통령과 만나는 애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연출된 장면이라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방송용 그림 효과로서는 만점이었습니다. 언론의 생리를 잘 알면서 때때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건 없습니다. 현대 정치는 미디어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홍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태 같은 목숨이 쓰러지고 정부의 무능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대통령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엊그제 리얼미터라는 기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실종자 가족들과 만난 다음 날인 4월 17일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71%라는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는 겁니다. 국민한테 결코 이롭지 않은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국정관리 실체가 실제로 잘해서가 아니라 여론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여론관리가 가능한 그런 언론 환경에 의해서 정말로 박근혜의 그 되먹지 못한 솜씨가 가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대통령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잘못하고 있는데 여론 관리를 통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나중에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은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만 위험한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위험해질 겁니다. 정말 구와 묻자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만은 정말 쓰레기 같은 방송 언론 많이 목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조합원 가입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라디오와 그리고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뉴스K 매일 TV 뉴스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여러 다른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이미 가입한 조합원분들은 월 사용료 11,000원 CMS 기자이체 신청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즉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쫙 나오는데요. 바로 가입됩니다. 인터넷 사용은 도저히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분들은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예, 전화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조합원 숫자 24,000명을 넘었는데 이어서 오늘 24,400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정말 괜찮은 TV 방송국, 지금은 인터넷으로밖에 못합니다만은 이 정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권 바뀌고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저희들도 케이블 TV 지상파 진출 가능할 겁니다. 태국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인터넷 언론이 나중에 방송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합원 가입 그리고 성원과 애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사설이 우리 자칭 OECD 국가, 입만 열면 OECD 국가라고 떠드는 경제대국의 후진적 행태를 질타를 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요. 국내 언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그리고 저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여기 뉴스K, 뉴스타파, 고발뉴스 이런 식의 이른바 제도권 바깥에 밀려나 있는 대한뉴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상파 방송과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들은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특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판 5분 전의 보도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 개판 언론들이 이제 마치 자기들 박근혜 유체의 딸 비슷하게 언론들 정신 차리라고 사설 쓰고 칼럼 쓰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바로 그 주범들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그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뉴스K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제대국의 후진적 행태를 질타한 세계 언론들, 경향신문 사설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망, 실종자 규모와 그 대다수가 어린 학생인 점에 주목한 각국 언론은 사고 상황과 구조 과정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고 발생 초기 전시가 아닌 평시에 발생한 사고 가운데 최고의 참사가 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함께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화됐고 언론의 논조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배가 침몰한 원인과 선사 측의 초기 대응, 정부의 사후 대처, 그 밖의 구조적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다. 가장 뼈아프게 들리는 대목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지적이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이 제일 먼저 배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선장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깼다고 비판했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한국 기업 총수들과 같이 비겁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사고 충격으로 입원했다는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를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환자복을 입거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나는 한국 기업 총수들을 지칭하는 휠체어맨에 빗댄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공공 분야와 달리 기업은 개혁 저항 세력의 보루가 됐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기업과 사회 지도층은 이런 조롱과 비판을 부끄럽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 총수들과 같이 비겁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간들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면 튀고 그리고 기다려달라,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딴 식으로 하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도 해외 언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신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더딘 구조작업에 항의하는 상황 등을 전하면서 이것을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으로 진단했습니다. 사고 자체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처까지 후진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침몰한 세월호 선장을 비판하지만 세월호 승객 가족들은 정부의 위기관리를 훨씬 더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고장난 위기관리가 그걸로 덮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세월호 선장 그리고 선원들에 대해서 살인죄 운운하는 것은 망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선장과 선원의 죄가 덮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살인죄가 될지 아니면은 뭐가 될지는 결국은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그리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고 할 기재가 못 돼요.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러세요. 세계 주요 언론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세계 15의 경제 대국답지 않은 후진적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의 이번 재난은 후발 현대화의 한계와 취약성을 보여준 거울이라면서 현대화는 인간, 특히 인간의 생명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부분이다. 효율과 성장에 앞서 기본과 안전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이번 참사의 교훈이다. 중국이 이런 충고를 한다는 것은 좀 웃기긴 합니다.
안전불감증 하면은 세계 최고의 첨단 최정상을 달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런 중국에게 마저 비아냥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충고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쪽팔리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노무현 정부 때 재난 대응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청와대 벙커에다 상황실 만들고 했으면 그게 아무리 노무현 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거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잘 발전시켜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제대로 대응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자칭 우파 보수라는 인간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그나마 연임에 박근혜 이명박에 의해서 박근혜 집권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마는 비리가 없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 마지막으로는 한겨레신문 권혁철 사회 2부 지역데스크의 기레기와 유언비어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대한민국, 선장, 대통령, 선원들, 고위 공직자들, 승객, 국민들, 선내방송, 언론 매체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현실에 대한 절묘한 비유란 생각이 든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며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있다. 대통령은 근엄한 표정으로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 소이다를 되낸다. 자기가 책임질 일을 남 얘기하듯 하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세월호 선장을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준열이 질타했다. 큰일이 터질 때마다 이런 대통령 모습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괴롭습니다. 큰일이 터질 때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마치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근엄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들만이 아는 통로로 먼저 탈출한 선원들처럼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고위 공무원은 그들만의 특권 세계에 갇혀 지냅니다.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선내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믿었다가 끝내 탈출을 못했습니다. 세월호의 안내방송이 승객들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구실을 했습니다. 남 탓은 그만하고 내가 일하는 언론계 상황부터 돌아보자라는 것이 권혁철 사회부 지역데스크의 반성입니다. 대한민국 호의 안내방송격인 언론 매체들은 지구실을 하고 있을까요? 22일 경찰이 한 종합 편성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사 구조를 막는다고 말한 홍아무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 씨 인터뷰를 내보낸 종편 책임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누리꾼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지목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월호에 대한 그야말로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일일 뿐입니다. 라디오 평 마칩니다.